결혼은 좋아하면 어떻게든 된다고들 말합니다. 그 말 참 따뜻하지요. 하지만 100여 년을 살아보니 그 말이 사람을 가장 많이 속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사랑이 가장 깊을 때 결혼을 생각합니다. 그 순간만 붙잡고 싶어서 이 감정이 평생 이어질 거라 믿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많이 후회하는 선택도 그때 이루어집니다. 왜일까요? 결혼은 감정의 절정을 저장해 두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하루를 함께 멋진 삶입니다. 기분 좋은 날보다 말없이 지쳐있는 날이 더 많고 사랑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같은 집에 같은 시간 속에 있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정말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결혼해야 한다는 마음입니까? 이 질문 하나를 놓치면 결혼은 시작이 아니라 아주 조용한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100여 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의 결혼과 이별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관계가 무너질 때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잠시만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생활이라는 말, 저는 아주 늦게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사랑을 크게 믿습니다. 마음이 끌리면 그 감정이 우리를 끝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도 인생이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던데 말입니다. 하지만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사랑은 분명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결혼은 그 움직임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결혼을 하면은 더 이상 좋은 날만 함께 하지 않습니다. 몸이 지쳐 말이 줄어드는 날도 있고 괜히 마음이 거칠어지는 날도 있으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서로의 숨이 막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은 늘 곁에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거리에서 같은 시간 속에서 같은 공간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조용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사랑이 가장 깊었던 순간을 붙잡아두는 일처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 반대입니다. 사랑이 가장 빛나던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시간을 함께 견디는 약속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선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입니다. 서로 좋아하고 웃고 미래를 이야기하니까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지 않은 채 결정한 선택은 마치 포장만 보고 물건을 사는 것과 비슷합니다. 운이 좋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번 어긋나면 그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꿈을 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눈을 뜬 채로 꿈을 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삶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과 함께할 미래의 환상입니까? 이 질문 하나를 그냥 넘기면 결혼은 시작이 아니라 아주 긴 후회의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사람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순간은 결정을 내릴 때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오래 붙들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한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결혼을 원하는 마음과 한 사람을 선택하는 마음은 정말 같은 것일까요?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가장 크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결혼을 원하는가 아니면 이 사람을 원하는가? 겉으로 보면 비슷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이 둘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결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가정을 이루고 문득 혼자 남을 미래가 또렷하게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도 이제는 결혼해야 하지 않을까. 이 마음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고 인간다운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은 상대를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혼이라는 목적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보다 이 사람이라면 결혼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저는 오랜 시간 많은 젊은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분명히 작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화가 어딘가 맞지 않거나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거나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며 넘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 놓치면 다시 찾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게 넘긴 것들을 잊어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반드시 다시 나타납니다. 더 분명한 모습으로, 더 피할 수 없는 형태로 말입니다. 연애할 때는 돌아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과 계속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 순간이 오면 선택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이 정말 이 사람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불안을 피하고 싶은 마음인지 말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됩니다. 사람은 때로 외로움보다 잘못된 선택을 고치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생각할 때는 한 번쯤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결혼이 하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과 살고 싶은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앞으로 나아가면 그 길은 생각보다 멀리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선택을 더욱 깊게 흔드는 한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보다 더 오래 남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끝까지 보지 않고 지나치지만 결혼에서는 결국 가장 크게 남는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사랑보다 오래 남는 것은 결국 존경입니다.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움직입니다. 작은 배려에도 감동하고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줘도 마음이 깊이 흔들립니다. 그 시기에는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말투도, 표정도, 심지어 부족한 모습조차 이해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 시기를 지나서 시작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살아온 방식입니다. 이 나이가 돼 보니 분명히 알게 됩니다. 결혼이 무너지는 이유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닙니다. 조용히 조금씩 존경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책임을 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인지 자기에게
유리할 때만 부드럽고 불리해지면은 침묵하거나 거칠어지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상황이 어떻든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은 연애할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살아가기 시작하면 매일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인가? 이 생각이 한 번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생깁니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던 존중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뜨겁습니다. 하지만 존경은 조용하고 오래갑니다. 돈이 많고 학력이 높고 겉으로 잘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지 잘못했을 때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인지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인지 이런 아주 평범한 것들이 결혼에서는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설레는 마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라면 믿고 등을 맡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연애는 옆모습을 보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그 사람의 등을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면서도 놓치는 한 가지 착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정말 결혼하면 바뀌는 것일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쉽게 믿어버리는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겉으로는 희망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은 후회를 남기는 생각입니다. 결혼하면 사람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왜 위험한가? 사람은 사랑에 빠지면 참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모습으로 바꾸어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지금은 미숙해도 함께 살면 책임감이 생길 거라고, 아이를 낳으면 달라질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할 것이다. 내가 옆에서 도와주면 더 나아질 것이다. 이 모든 생각은 겉으로는 사랑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믿고 선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했다고 해서 저절로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순간은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 필요를 느끼고 스스로 선택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은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더 분명해집니다. 연애할 때는 조금 참을 수 있었던 모습이 결혼을 하면 더 자주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그대로이고 돈에 느슨한 사람은 그대로이며 화를 내면 대화를 피하는 사람도 그대로입니다. 변한 것이 아니라 숨겨져 있던 모습이 생활 속에서 드러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미래를 보지 말고 현재를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나중에는 나아지겠지라는 기대는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에 인생을 맡기는 것은 너무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가능성입니까? 아니면 이미 드러난 현실입니까? 결혼은 누군가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좋은 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까지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 제대로 보지 않는 부분입니다. 결혼은 장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한 모습과 함께 사는 일입니다.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다정하다, 말이 잘 통한다,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이런 것들이 마음을 끌고 관계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연애는 자연스럽게 장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결혼은 다릅니다. 함께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 단점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그 단점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약속을 조금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느긋한 사람이구나. 하지만 결혼을 하면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간 약속뿐만 아니라 생활의 약속, 돈의 계획, 아이에 대한 책임까지 모든 것이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것은 더 이상 성격이 아니라 생활을 흔드는 문제가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집이 있습니다. 연애할 때는 자신의 의견이 분명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함께 살게 되면 그 고집이 대화를 막고 관계를 막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가끔 나타나는 것인지 아니면 평생 반복될 모습인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모습이 반복되어도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실수를 합니다. 단점을 보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좋아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은 그 그래도가 쌓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마음은 조금씩 지쳐갑니다. 크게 다투지 않아도 조용히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사람이 관계에서 가장 지치는 이유는 큰 상처보다도 반복되는 작은 불편함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이상적인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그것까지 함께 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을 찾는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참는 것과 상처를 견디는 것은 다릅니다. 존중을 잃게 만드는 행동까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사람의 단점이 시간이 지나도 괜찮을 것 같은가? 아니면 이미 마음이 조금씩 지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또 하나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벽한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순간에 드러나는 모습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시선을 바꿔보겠습니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결혼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 상대를 생각할 때 조건을 먼저 떠올립니다. 성실한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성격이 온화한가.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이런 조건들은 평온한 날에는 빛나지만 인생이 흔들릴 때는 전혀 다른 것이 필요합니다. 삶에는 반드시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가정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때도 있으며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피합니다. 말을 하지 않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깁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이 앞서서 상대를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다릅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함께 앉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같이 고민합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혼에서는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평소에는 완벽해 보이던 사람도 어려움 앞에서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 부족해 보이던 사람도 그 순간에 가장 든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혼은 좋은 날을 함께 즐기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힘든 날에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는 일이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획이 어긋났을 때 그 사람은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짜증을 내며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시 길을 찾으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지쳐 있을 때 그 사람은 옳은 말을 앞세웁니까? 아니면 조용히 곁에 앉아 함께 버텨줍니까? 결혼은 결국 같이 웃는 사람보다 같이 버티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이제 나이가 되어보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되는 순간이 아니라 무너질 때 누가 곁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서 피하지만 결혼에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돈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부분을 피한 채 결혼을 하면 가장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돈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꺼내면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진다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사이에 너무 계산적인 것 같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미루고 또 미룹니다. 나중에 이야기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결혼은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현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현실의 중심에는 언제나 돈이 있습니다. 생활비, 주거, 가족에 대한 책임, 예상하지 못한 지출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돈과 연결됩니다. 그런데도 이 이야기를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의 생각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한 사람은 아끼는 것이 편하고 다른 한 사람은 필요한 곳에는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많은 부부를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조용히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대개 아주 작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왜 그런 데 돈을 쓰는가? 왜 그 정도도 아끼지 못하는가? 이 말들이 쌓이면서 서로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돈의 문제는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불안,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를 쓰느냐가 아니라 그 이야기를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가입니다. 저축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부채는 있는지, 가족과의 금전 관계는 어떠한지, 이런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가 불편해하거나 피하려 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돼야 할 대화를 지금부터 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사람과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습니까? 아니면 꺼내기만 해도 마음이 조심스러워집니까?
이 나이가 되어보니 알게 됩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말할 수 없는 것이 많아질수록 조용히 멀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다면 이야기해야 합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말하지 못하는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가장 깊은 외로움으로 남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현실을 함께 살아낼 수 있는가로 결정됩니다. 결혼은 외로움을 없애주는 약속이 아닙니다. 불안을 모두 해결해주는 길도 아닙니다. 오히려 결혼은 내가 무엇을 견딜 수 있고 무엇은 끝내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랑만으로 선택하면 아름답게 시작할 수는 있어도 끝까지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 나이가 되어 보니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람은 좋아서 함께 살기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해하고 견딜 수 있는 사람과 남게 됩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존중할 수 있는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가? 어려운 순간에 함께 서 있을 수 있는가? 이것들이 모여야 비로소 한 사람의 인생을 함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 앞에 서 계십니까? 지금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불안을 피하고 싶은 것인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서두른다고 늦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선택은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을 믿되 눈을 감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볼 때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과 앞으로의 삶을 함께 보십시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남은 한 단어가 있다면 조용히 적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존중, 현실, 책임 함께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떠올랐다면 이미 중요한 것을 느끼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